2. 해설적 담화의 유형. 인적 해설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야기로, 이야기는 흔히 담화라고도 합니다. 해설에서 담화는 해설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해설적 담화는 해설을 담은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설적 담화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곳이 방문객 센터이고, 이외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오디오 장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산림교육센터나 박물관, 미술관, 자연자원 지역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담화는 형식을 차린 공식적인 담화도 있고, 편하게 대화하듯이 진행하는 특별한 형식이 없는 비공식적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이라는 말은 박물관이나 강당처럼 비교적 격식을 갖춘 곳에서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원이나 숲길과 같은 야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해설은 격식을 차린 해설이기라기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비공식적인 형태의 해설입니다. 해설적 담화의 유형에는 오리엔테이션 담화, 현장 담화, 전시 담화, 기술 전시, 교실 담화, 캠프파이어 담화, 야간 야외 담화 등이 있습니다. 표 해설적 담화의 유형은 이러한 담화의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해설적 담화의 유형. 오리엔테이션 담화. 주된 청중은 방문객, 관광객, 학생단체, 현장 탐방 그룹, 단체 관광객이며, 주 목적은 앞으로 보게 될 혹은 경험하게 될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합니다. 방문객 센터, 박물관, 동물원, 전시장 등입니다. 현장 담화의 주된 청중은 방문객, 관광객, 학생단체, 현장 탐방 그룹, 단체 관광객, 공개 청중, 주 목적은 자연, 역사 혹은 전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숲, 공원, 식물원, 동물원, 전시장 등에서 합니다. 전시 담화는 방문객, 관광객, 학생단체, 단체 관광객, 지역 주민을 주된 청중으로 하며 전시와 관련된 것에 대한 설명이 주 목적으로 방문객 센터,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전시장, 박람회, 축제, 지역 이벤트 등에서 행해집니다. 기술 전시의 주된 청중은 방문객, 관광객, 공개 청중, 학생단체, 단체 관광객, 주 목적은 어떤 것을 하는 기술이나 과거에 사람들이 했던 기술을 보여주거나 전시합니다. 공개 프로그램 현장, 숲, 공원, 방문객 센터, 농장, 교실, 박물관, 동물원, 전시장 등에서 행해집니다. 교실 담화는 주된 청중이 학생과 선생님으로 주 목적은 흥미있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설명, 현장 방문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거나 지난 현장 실습을 통해서 얻은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실, 강당 등에서 행해집니다. 캠프파이어 담화나 야간 야외 담화는 주된 청중이 방문객, 관광객, 야영객, 지역 주민, 단체 관광객, 학생단체이며 주 목적은 위의 모든 것이 다 해당되며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간의 특성상 담화의 톤이 보다 철학적이고 영감적입니다. 원형극장, 캠핑장, 캠프파이어 장소, 해진 후에 안전하고 편안한 야외 장소 등에서 행해집니다. 그 밖에 기타 담화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청중이 주된 청중이며 흥미있는 주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나 감상을 주된 목적으로 회의실, 교실, 강당, 원형극장 혹은 앉을 수 있는 벤치나 의자가 있는 여타의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3. 비인적 해설의 유형. 비인적 해설은 해설 전문가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해설을 위한 전달 매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비인적 해설은 사용하는 매체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비인적 해설의 유형. 전시물 기법, 박물관, 수목원, 주요 시설 및 경관지, 관찰로, 해설로 등에 적용됩니다. 역사 사실의 재현, 표본 전시, 모형도 제작, 해설판 시설 등을 통해 역사적, 자연적, 사회문화적 자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시물의 재료 및 디자인 체계, 지속적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간행물 기법, 수목원, 주요 시설 및 경관지, 관찰로, 해설로 등에 적용합니다. 일정 지역에 대한 소개 정보, 자연 유적지 해설 내용을 담고 있는 팸플릿, 리플릿, 소책자 등의 간행물을 통해 탐방자 스스로 이들 자원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하는 방식입니다. 간행물은 그림이나 사진 등을 삽입하고 쉬운 문장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성 영상 기법, 박물관, 수목원, 주요 시설 및 경관지, 관찰로, 해설로 등에 적용되며 각 지점에서 미리 녹음된 테이프나 영상물을 통해 대상물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속적인 오디오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활용 기법,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방문객이 다운받아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음성 영상 기법의 콘텐츠를 모바일 앱을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오디오, 비디오 기기의 대여, 수거, 유지, 보수 등의 관리가 불필요합니다. 해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각 매체의 유형별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비인적 해설을 위한 전달 매체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팜플릿이나 소책자를 활용한 간행물 기법과 해설판과 같은 전시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시물에 비해 간행물은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방문객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인적 해설에 앞서 간략한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행물 방식은 간행물을 소지한 채로 이동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이를 사용하다 버리면 쓰레기로 배출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간행물들을 관찰을 위해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전시물로 대표적인 것은 해설판이나 이정표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모형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인형이나 모형 등도 전시물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시물들은 대개 해설 자원의 위치가 담긴 지도,
자연 자원이나 역사 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물은 설치 시에 제작비나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일단 완성되면 유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 후에는 수정이나 보완이 어렵고 계절성에 대한 고려가 힘들다는 점, 해설의 범위나 내용이 한정적이고 해설판의 설치 자체가 자원이나 경관에 해를 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홀로그램이나 슬라이드와 같은 영상물, 오디오 장치들을 활용한 방법이 점차 늘어나고 또 첨단화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음성-영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음성-영상 기법의 장점은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까지 활용할 수 있어 해설판이나 표지판, 팜플릿보다 시각적인 관찰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면서 해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 간격도 인쇄된 매체를 활용한 장치보다 더 깁니다. 특히 영상물이나 오디오 장치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용 가치가 높으며 반복 청취를 통하여 해설의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해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설의 콘텐츠를 모바일로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성이나 영상 매체 기기는 대여와 수거 등의 불편함이 있고 훼손의 우려가 있지만 모바일 앱은 방문객 개개인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에서는 음성과 영상, 사진, 텍스트 등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4장 해설 유형의 선택. 해설 유형, 특히 인적 해설과 비인적 해설의 선택은 장소, 대상, 시설 운영의 목적, 주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문객에게 기본적인 소개가 필요하다면 구태여 인적 해설 기법을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소개해야 할 내용이 많거나 이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주제라면 인적 해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동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대상이 없고 오히려 실제 그 장소나 대상을 보아야 설명이 된다면 표지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훼손 위험이 있다면 인적 해설이 적당합니다. 해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비인적 해설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비인적 해설의 경우 앞에서 소개한 유형별로 장점과 한계를 지닙니다. 비인적 해설 매체 유형별 장단점. 시청각 미디어. 장점. 연대순위나 순차적인 자료를 제시. 현실감의 강조, 분위기 조성. 드라마화 가능, 외부 휴대 편리, 계절상 볼 수 없는 것도 영상 제시 가능, 한 번에 많은 방문객에게 제공 가능, 장애인을 위해 사용 가능, 여러 언어 사용 가능. 단점, 장소에 따라 사용 불가능, 주기적 관리와 모니터링 필요, 미디어 작동 시에만 해설이 가능하여 방문객의 자기학습 제한, 시각적, 청각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음, 고가의 개발비 및 관리 비용, 시청각 미디어에 대한 방문객의 기대 수준이 높음. 전시, 장점, 방문객 스스로 속도 조절 가능, 색깔, 크기, 모양 등 다양한 기획 가능, 현장과 관련된 사물 가능, 다양한 분위기 연출 효과 가능,
언어나 문화적 장벽 초월, 그림을 활용한 아이디어 전달 적합. 단점, 손상되기가 쉬워 보안과 관리가 필수적. 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 부적절. 전시물이 고가일 경우 도난 위험. 초기 비용이 높음. 전시를 위한 시설 장소 필요. 장치, 기술 재료 등으로 인해 메시지 집중에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함. 출판물. 장점. 휴대가 편리하며 기념품으로 활용 가능. 학습의 난이도 대상 조절이 가능. 다양한 언어로 제공 가능. 복잡하고 순차적인 내용에 적합. 방문자 속도 조절 가능. 개발 비용이 합리적이며 판매 시 수익 창출 가능. 단점, 길거나 복잡하여 활용도 낮음. 쓰레기가 될 수 있음. 정확성을 위한 주기적 개편 필요. 간행물, 비치대 등의 물리적 시설 필요. 노변 전시. 장점, 24시간 전시 가능. 비교적 저가. 해설 대상 실물이 있는 곳에서 전시. 대상지 환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가능. 방문객이 볼 수 없는 특징 모습 소개. 방문객 행위 지침 전달 가능. 수정 교체가 상대적으로 쉬움. 단점, 해설판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가 한정적. 복잡한 내용, 무형, 개념을 위한 설명으로는 부적절. 낙서 등의 고의적 훼손 대상이 될 수 있음. 장소 또는 물리적 환경에 따라 설치 등의 고비용이 지출됨. 즉, 상황과 방문객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다르므로 장단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전달 매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샤프는 올바른 해설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해설 기법 선택표를 만들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즉, 상황과 해설의 주제를 세로축에 두고 가로축에 해설 방법을 배치하는 일종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제시된 그림은 해설 유형 선택을 위한 매트릭스의 예시입니다. 제시된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해설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느냐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자연학습 탐방로의 약 73%가 해설판과 같은 전시물을 사용하며 미국은 팸플릿과 같은 간행물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화나 역사 자원의 경우는 자연 자원과는 달리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관광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팸플릿을 주로 사용하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오디오 장치를 통한 해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해설판을 제공해서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지금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자연 자원을 해설하는 경우나 실외 자원을 설명하는 경우는 매체를 통한 해설이 장소적으로 한계가 있어 간행물이나 해설판을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해설의 방식이 확대되고 앱에 다양한 콘텐츠와 전달 방식을 도입하여 방문객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